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한미동맹이 다시 회복되고, 그러려면 일단 문재인 정권이 먼저 끌어내려와 줘야 되겠죠.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한미동맹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군과 미군이 다시 힘을 합쳐서 이 한미연합군이 공고하게 서로 힘을 합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북진 통일을 위해서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과연 북한 인민군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하고요. 물론 쉽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자, 우리가 북진 통일을 위해서 밀고 올라가면은 반드시 중국이 개입을 하겠죠.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의 저 평안북도하고 함경북도 그 국경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침범해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북한 인민군하고 중국 인민해방군하고도 싸워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이 우리 한국의 뒤를 단단히 봐준다면은, 물론 미국이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준다면은 우리 한국군은 중국의 인민해방군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우리 한국군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은은 자신의 모든 군사 전력을 오로지 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다 쏟아부었어요. 따라서 북한 인민군의 재래식 전력은 그 노후화나 불량 상태가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인민군 개개인, 그 병사들 개개인의 훈련 상태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 작전 수행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인민군 병사들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훈련 상태가.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북한이 어떻게 도발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연평해전 일으키고 연평도에 포격하고 이런 일들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NLL이라든가 서해 5도 이런데 기습 공격을 가하는 그런 도발을 일으킨 적은 있었지만, 과연 북한이 이 내륙에서 휴전선 부근에서 육군의 도발을 일으킨 적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딱 하나 있었습니다. 목함질에. 그러니까 겨우 그 정도 도발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북한 인민군은. 정식적인 육군의 지상전 도발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왜? 한국 육군의 능력이 북한 인민군보다 월등하거든요. 자, 북한 육군이 도발을 할 때는 직접 병사들이 총 들고 오는 것보다는 장사정포를 이렇게 쏘는 그런 도발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사정포를 쏴야 돼요. 장사정포를 쏘는데 그 정확도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걸 쏴도 우리 한국군의 어떤 핵심 타격물들을 그걸 타격할 거라는 신뢰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군 그리고 미군의 포병의 그 화력 그리고 정확도는 북한군을 월등히 뛰어넘어요. 예전에 김관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에 청문회에 나가서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K9 자주포는 그 좌표만 딱 입력을 해주면은 그 좌표에 딱 가서 꽂아 넣는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정확성이 우수해요. K9 자주포가. 하물며 우리 한국군 그리고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MLRS 다련장포 그리고 지대지 전술 지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의 정확성은요, 거의 목표물에 대해서 2, 3m의 오차 안으로 타격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육군이, 인민군 육군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육군에. 그래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북한 인민군 육군이 내륙에서 휴전선에서 한 번도 제대로 도발을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만 완벽하게 봉쇄를 해준다면은, 자, 제공권은 뭐 볼 것도 없이 완벽하게 우리 손안에 있죠. 북한 공군은 우리 한국 공군의 상대가 안 되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 육군이 결심만 하고 밀고 올라가면요, 정말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갈 겁니다. 2, 3일 안에 평양에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뭐 김정은을 잡아들이는데, 김정은을 발견해서 잡는데 거기에 뭐 한 2, 3주 정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평양 시내에 딱 태극기를 꼽는 거는요, 전쟁 발발하고 10일이면은 평양 시내에 우리는 태극기를 꼽을 수 있게 될 거예요. 10일도 안 걸릴 겁니다. 일주일 안에 평양 시내에 태극기를 꼽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EMP 순항미사일인 챔프입니다. 이거는 2023년에 실전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도 이 다음 사진, 이 프로토타입 모델이 20기 이상 미군에 현재 실전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군은 전쟁이 빵 터지면은 EMP 순항미사일을 먼저 북한 상공으로 날릴 겁니다. 그러면은 EMP 순항미사일들이 10개 이상이 북한 상공, 그것도 저공으로 휘젓고 다니면서 북한의 미사일 전략사령부, 그리고 통신기지, 그리고 이동식 미사일들이 숨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방공호, 여기를 찾아가서 그 위에서 빵빵 터뜨려 주는 거죠, EMP를. 그러면 그 밑에서는 전자기기에 그 회로들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초 공격에서 아마 북한의 핵미사일의 한 50% 이상이 무력화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50%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들은 F-35 스텔스 폭격기라든가 무인 공격기들이 아마 수십 대가 24시간 내내 수십 대가 계속 날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북한 상공을. 그러면서 이제 방공호에서 이동식 미사일들이, 살아남은 이동식 미사일들이 머리를 내빼면서 쫙 나오면은 그게 이제 발견되는 족족 F-35라든가 무인 공격기로부터 공격을 받을 거고요. 그래도 혹시나 한두 대가 살아서 남한으로 발사되는 게 있다면은 그거는 SM-3 고고도 요격미사일, 그리고 사드 고고도 종말 단계 요격미사일, 그리고 지상 10km에서 30km, 40km 요 안에서는 팩3 요격미사일하고 우리 한국군의 MSAM 청궁 요격미사일이 이것들을 잡아낼 겁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에서 10일 안에 평양 시내에 태극기를 꼽고, 그리고 김정은과 그 추종 세력들, 즉 평양의 권력층들을 모두 제거하는데 한 2, 3주가 소요된다고 보고요. 딱 거기까지 이르면은 북한 인민군 전체는 곧바로 항복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 백성들 전체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체제 안으로 편입되려고 할 거예요. 자, 이제는 중국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북부 정부군이 문제가 됩니다. 이들은 반드시 우리 한미연합군이 북진 통일을 위해서 밀고 올라가면은 얘네들은 반드시 평안북도하고 함경북도 그 국경선을 침범해 들어올 거예요, 북한 땅으로. 그렇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이 들어왔으니 북한 땅의 저 북쪽 지역은 중국에 넘겨줘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평안남도 밑으로만 해서 요 정도 선에서 통일을 마무리하는데 만족해야 될 것이냐. 절대 그럴 수 없죠. 왜 절대 그럴 수 없냐. 이거는요, 영토적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땅 빼앗기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중국 놈들이 그동안 북한에 어떤 짓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북한의 수백만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탈북해서 이게 탈출해 나가면은 중국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들을 다 잡아서 일단은 엄청나게 패요, 조업해요. 이 탈북자들, 이 수기를 읽어보면은 뭐 그냥 이 얻어 터지는 게 말도 못해요. 중국 사람들한테 얻어 터지는 게. 중국 공안들한테도 얻어 터지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얻어 터지는데 일단
너무 많이 맞는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이 탈북자들, 그 중에 그 젊은 여자들만 잡으면은 이 젊은 여자들 어떻게 합니까? 인신매매로 해가지고 창녀촌에 팔아버리고, 또 나머지는 중국의 저 완전히 깡촌에 결혼 못한 나이 많은 총각들한테 팔아버리고, 그리고 툭 하면은 북한으로 다시 북송시켜가지고 이들을 다시 노동교화소나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중국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북한의 김일성 그 부패 독재 정권, 이들이 70년 동안 3대 세습을 하면서 북한의 그 백성들이 노예살이 하는데 중국이 같이 동조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3대 그 부패 독재 정권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일조를 했어요. 이 죄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중국이 만약에 북한 국경선을 침범해 들어오면은 우리는 절대로 단 1인치의 북한 땅도 중국에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 땅을 완벽하게 수복해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유통일.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군은 중국의 북부 정부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믿지 못하시겠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일단 중국은 한반도에 개입할 때 북부 정부군밖에는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서쪽에서는 티벳과 위구르, 남쪽에서는 홍콩하고 마카오, 심지어 상해까지도 여차하면은 독립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부 정부군은 베이징을 지켜야 하고요. 그러니까 서부, 남부, 동부 정부군은 티베트, 위구르, 홍콩, 마카오, 상해 같은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곳을 딱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북부 정부군밖에는 한반도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중국의 북부 정부군하고만 싸우면 돼요. 중국 전체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딱 경고를 할 거예요. 너네 핵미사일 쏠 생각 눈꼽만큼도 하지 마. 우리 미국의 핵 잠수함이 너네 상해 앞바다에 지키고 있거든. 너네가 만약에 탄도미사일을 쏘면은 그게 핵미사일이든 그냥 일반 고폭탄 미사일이든, 만약에 탄도미사일 쏘기만 쏘면은 우리 핵잠수함이 바로 SLBM 핵미사일을 너네한테 쏠 거야. 너네는 탄도미사일 쏠 생각 조금도 하지 마. 아마 이렇게 경고를 할 겁니다, 미국이. 오로지 재래식 전력으로만 싸워. 이렇게 경고를 할 거예요, 미국이. 그리고 해군 전력에서는요, 일단 미국의 해군 전력이 말도 못하게 강하고 중국이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강하고요. 여기에다가 일본의 해군까지 합류하게 되면요, 중국의 북해함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도 이 한반도 쪽에는 얼씬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제공권은 어떻게 되느냐? 중국의 주력 전투기가 J-10, J-11 이런 건데, 중국의 주력 전투기는요, 우리 F-16, F-15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나마 러시아의 수호이 35를 한 20몇 대 정도 갖고 있는데요. 이것도 내년부터 우리 주한미군하고 우리 한국 공군에 대량으로 배치될 F-35가 들어오면은 제공권은 완벽하게 우리 손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한국 육군과 중국의 북부정부군 육군과의 싸움으로 이 전쟁이 결판이 날 텐데, 근데 일단은요, 제공권을 우리가 딱 쥐고 있잖아요. 제공권이 우리 손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북부정부군 육군이 아무리 세다고 한들 이 지상전에서 힘을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중국 육군의 주력 전차가 96식 전차, 99식 전차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의 K1 전차,
K1, A1 전차, K2 전차 이런 것들이 더 세다는 게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병사들 개개인의 질적 우수성, 어떤 훈련 상태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군이 중국군보다 월등해요. 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중국의 96식 전차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이동 중에 그 목표물을 향해서 빵 쏘거든요. 원래 이 3세대 전차는 이동 중에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3세대 전차예요. 그러니까 이 96식 전차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빵 쏘는데 이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뭐 시속 7km나 될라나? 그렇게 느린 속도로 이동하면서 쏘는데 이 타격물을 못 맞추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군 전차가 이 승진 사격장에서 시범 사격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빨리 이동합니다. 제가 봤을 때 최소 40km 시속. 아마 거의 시속 50km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빨리 이동하면서 빵빵 쏘는데 막 백발백중이에요. 그 정도로 이 전차의 성능이라든가 병사 개개인의 그 어떤 훈련 상태, 질적 우수성이 우리 한국군이 좀 월등해요. 중국군보다. 자, 한국군의 훈련 상태가 왜 이렇게 우수한 줄 아십니까? 일단은 한국 국민성 자체가 좀 성실하고 중국 사람보다는 성실하고 정직한 면이 있어요. 아니, 물론 한국 국민들이 좀 거짓말을 잘하는데 미국 사람들보다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더 정직합니다. 성실한 거는 한국 사람들이 좀 성실한 것 같은데 이 정직성이 떨어져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중국 사람보다는 좀 더 정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성실하고 어떤 그런 국민성 자체에서 조금 이렇게 우수한 면이 있고 중국 사람보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한국군의 훈련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항상 옆에서 미군을 보고 배우거든요. 이 미군을 딱 보고 저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거구나. 저 정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옆에서 항상 보고 배우니까. 그래서 훈련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군이. 근데 중국은 그 멘토 역할을 해줄 뭐 군대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중국의 북부 정구군이 북한 국경을 침범해서 들어오면은 그래서 우리 한국군하고 맞붙어 싸우게 되면은 우리 한국군이 이긴다. 그것도 어렵게 이기는 게 아니고요. 제가 페이스북 글에다가는 아마 중국 북부 정구군을 북한 국경선 밖으로 밀어내는데 몇 달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 달이면 밀어낼 것으로 봅니다. 한 달이면. 아마 쉽게 이길 거예요. 한미연합군이 중국의 북부 정구군을 쉽게 이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북부 정구군이 북한 땅을 조금 먹겠다고 국경선을 침범해 들어왔는데 한국군에게 패하고 중국 땅으로 다시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인민들이 정말 쇼크를 받을 거예요. 엄청난 쇼크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국 공산당이 아마 버티지 못할 거예요. 이 중국에서 국민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아마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트럼프가 이틀 전에 시리아에서 죽은 IS 두목 알 바그다디 그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알 바그다디가 개처럼 도망가다가 질질 짜면서 그것도 자폭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트럼프 성격이 좀 거칠어서 그런 좀 막말 비슷한 표현을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분히 김정은이 들으라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문재인 정권 끌어내고, 그리고 미국의 메시지를 보여주면은 어떤 메시지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상군은 우리 대한민국이 담당할게. 미국아, 너희는 공중을 맡아줘. 지상에서 피 흘려 싸우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담당할게. 이 결의를 우리가 트럼프에게 보여주면은 트럼프는 반드시 결심을 합니다. 왜냐면은 북한 핵을 사실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밖에는 없거든요.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가 벌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정말 정직해져야 됩니다. 북한 핵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실상 전쟁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직해져야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좀 소망과 자신감을 갖자. 실제 전쟁,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진 통일을 하려고 결심을 하면요. 북한 인민군은 우리에게 상대가 안 돼요. 미국이 우리와 함께하고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완벽하게 통제해 준다는 그 가정하에서 북한 인민군은 우리에게 상대가 안 되고 사실상 중국의 북부 정구군도 우리 한미연합군의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자신감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우리 청년분들 좀 운동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운동을 하거든요. 왜 운동을 하냐면은, 진짜 저는 이런 소망을 갖고 운동을 하는데, 자, 우리가 북진 통일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딱 결심하고 일어나면은, 그러면 한미연합군이 재조직돼서, 재편성돼서, 이제 북한으로 밀고 올라갈 때가 되면은, 우리도 나가서 싸워야죠. 총 들고. 안 그렇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좀 청년분들께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요.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